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실천하면 모두 내 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 사이의 화합과 진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길을 걷다가 한 마을에 들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두고 시비를 벌이며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참다운 존중과 배려가 피어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제자들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깊은 통찰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5가지 핵심 방법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응용하면 누구를 만나든 모두가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헤아리는 자세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이익이나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내가 아닌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며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라.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이 진실로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헤아리는데 기초가 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령 업무 상대로 만난 사람이라 해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혹은 특별히 힘든 점은 없는지 가볍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장벽은 많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배려해 주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흐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연결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시작으로도 불편하거나 날 선 분위기가 사라지고 신뢰가 생겨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 내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께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 한 발짝 더 다가선다면 어느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다시 말해 내가 옳다라는 강한 집착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말하기 시작하면 갈등의 불씨가 스스로를 태운다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누구와 만날 때마다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습관처럼 실천하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단순히 내 편이 되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언어는 단지 문장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가교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우리 말이 곧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마음이 곧 우리 말로 이어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져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전하면 그 말을 받은 상대의 마음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고객을 대할 때 역시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불편하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배려와 진심이 느껴진다면 어느 누구도 차갑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관계의 줄기를 튼튼히 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실천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자신의 말버릇을 스스로 관찰해 보십시오. 아, 피곤하다, 짜증난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지, 혹은 너는 왜 항상 그러냐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을 무심코 뱉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부드럽고 긍정적인 단어를 하루에 최소 한두 번씩이라도 쓰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말의 업이 우리의 인연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불교에서는 강조합니다. 자신이 만든 말의 업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배움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며 존중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많은 경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라는 태도로 상대에게 접근하면 대화가 막히고 관계에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이 많다 하여 진정한 지혜로움을 자부하지 말라. 참된 지혜는 열려있는 마음에서 싹 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계속 배우고자 하는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경험이 적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배경이나 능력에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으려 해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내 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길러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지식을 뽐내려고 애쓰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움으로써 채운다는 태도를 실천하면 사람들은 곧 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즐겁게 노력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처럼 배우는 자세, 존중의 자세가 꼭 필요한 이유는 갈등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여주면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서로를 향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먼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며 더 폭넓은 인맥과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서로의 특성과 장점을 인정하는 배움의 문을 열어두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넷째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관계를 단단히 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쉽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함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면 짧은 순간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또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탄탄하게 연결해주고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기회도 열어줍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동료에게 당신이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준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동료는 앞으로 또 다른 협업 상황에서도 기쁘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불경에는
감사는 모든 선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감사 자체가 강력한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스스로 감사의 습관을 들이려면 일상에서 작은 공덕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과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짧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감사를 되새기다 보면 말과 행동에서도 저절로 감사의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로,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크고 작은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쉽게 쌓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명상, 호흡 수행 같은 방법이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다나경에는 마음을 안정되게 다스리면 어떠한 불안도 잠재워진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곧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상대 역시 나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초조해하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혹은 불만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상대방은 나와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나에게서 안정감을 느껴 쉽게 마음을 열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명상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떠오르는 긴장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나는 고요해진다. 내쉬는 숨에 나는 편안해진다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예민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언짢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즉시 맞받아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여유로운 태도는 당연히 주변의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에게 끌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심리학 분야나 리더십 연구에서 감정적 안정감은 조직 내 리더나 동료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협업이 필수인 시대에는 누군가 한 명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 해법을 찾도록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큰 리더십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안정적 에너지를 지닌 사람 편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비심, 둘째가 말 한마디에 따뜻함으로 다가가기, 셋째가 배움과 존중의 태도로 임하기, 넷째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그리고 5째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였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제목과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모두 내 편이 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본격적인 실천 전략으로 매일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입장을 헤아려 보았는가? 어떤 따뜻한 말을 전했는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이라도 고요히 호흡하면서 내 마음이 평온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주변의 시선이 그리고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 말씀과 관련된 짧은 명상이나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에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날숨에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쳐보십시오. 이 호흡법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그 마음을 확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기원하는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자비심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눈을 뜨자마자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력이란 좋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새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꽉 채워지고 내가 만나게 되는 이들도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비심, 따뜻한 말의 위력, 배움의 자세로 존중하기, 감사의 습관, 그리고 마음의 평온으로 안정감을 주는 5가지를 통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직접 실천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역시 변화하여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명상을 함께 익히면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깊은 지혜와 실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여러 사례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팁,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대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